리더 김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3권으로 넘어갔는데요. 고객관리 실무론이에요. 우리가 1권과 2권에서는 서비스에 관련된 좀 이론적인,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3권에서는 약간 실무적인 그 필드, 현장 경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거든요. 자, 보시면은 전화 서비스 있고요. 뭐 고객 상담, 예절과 에티켓, 그리고 비즈니스 응대 있고 고객 감독 및 고객 만족, 고품 및 서비스,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활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이제 챕터 1 전화 서비스인데요. 요즘 전화로 업무하는 경우 많잖아요. 직접적인 대면보다도 비대면, 전화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응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전화 서비스가요,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좀 헷갈리게 나와요. 답이 없는 경우, 혹은 이게 답이 있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게 있나? 라는 그런 좀 혼돈의 도가니 상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우리 굉장히 뭐 기본적이고 단순할 수 있지만 일단 전화 응대는요, 보이지 않는 회사의 첫 인상이며 서비스 창구이다. 자, 왜냐? 우리가 대면하기 전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첫 인상이고요, 서비스 창구예요. 기업에서 전화는 고객 또는 거래처와 연결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이지 않는 응대라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정과 제스처, 눈빛 같은 게 교환이 될 수가 없어서 오해를 사기 쉽기도 하죠. 자, 여기서 전화응대의 중요성에서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그 정리를 한 이론인데요. 대화에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상당 부분을 이 시각과 청각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언어 자체, 메시지 자체는 7%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냈는데, 얘는 언어적인 요소라면 시각과 청각은 바로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네, 비언어. 언어가 아니라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93%나 차지를 한다는 거죠. 자, 전화응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표정, 한숨.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뭔가 이러한 것들이 다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퍼센트를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보시면 요소별로 예시를 꼭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각적인 요소, 보여지는 요소거든요. 표정, 보여지죠? 태도, 자세, 제스처, 맞다. 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요소고, 청각적인 요소, 억양, 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 띄어읽기, 목소리 톤, 말씨, 음성 같은 것들이 청각 요소예요.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가 말의 내용, 그 텍스트 자체죠. 뭔가의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이 언어적인 요소라는 거죠. 전화응대 구성 요소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요.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제가 앞서 그 전화응대 이제 문제 나오면 좀 헷갈리다라고 했어요. 저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화응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보시면 청각적인 요소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천천히, 밝게, 적당한 크기로 얘기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적당함. 우리 적당히 사는 게 좀 어렵잖아요. 적당한 크기로 얘기를 합니다. 가끔 문제에서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화상에서 약간 크게 얘기한다. 약간 크게? 틀렸죠. 적당한 크기로 얘기를 해야죠. 자, 상대방의 주변 환경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어본다. 상황을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메모하면서 통화를 해야 되고, 우리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는 간결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 일단 통화 종료 후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건다. 전에 한번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에 통화를 종료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애매하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통화 종료 후에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건다.
자, 전화는 불시에 걸려오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중히 설명하고 다음에 다시 전화한다. 이것 좀 비슷해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유지한다가 아니라 정중히 설명하고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자, 전화응대 기본 자세인데요. 네,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요. 자, 기본적인 그 전화응대 자세는요. 보이지 않는 회사의 첫 인상이면 서비스 창구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좀 기본적일 수 있지만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자, 여기서 또 시험에 나올 법한 중요한 것들이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는 사무적일 수 있으므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억양으로 말한다. 강조하고자 하는 말에 강세를 준다. 너무 크거나 작게 말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곧 뭐예요? 적당한 크기로 말을 하라는 거죠. 너무 크거나 작게 말하지 않도록 적당한 크기로 말을 해야 된다라요. 적당. 네. 약간 크게 합니다. 보기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전화응대는 약간 큰 소리로 응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자, 말하는 속도. 네, 계속 강조되고 있죠? 적당한 속도. 자, 그리고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의사소통에서의 그런 퍼센트가 나왔다라면 전화에서는 약 18%가 언어에 의해 전달이 된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의 그런 메라비언의 법칙과 전화에서의 내용의 18%가 언어에 의해 전달이 되고 82%는 어조를 통해 전달된다라는 이 퍼센트를 각각 구분을 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네, 전화응대의 3요소 또한 중요한데요. 전화응대, 신속, 정확, 친절이에요. 이 세 가지. 신속하게 받아야 됩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3회 울리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그럼 어때요? 2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받는다라는 거죠. 3번 울리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벨이 2번 울리고 바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3회 이상 울린 후 받을 경우에 양해의 말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 숫자나 뭐 영어 같은 이메일 주소를 얘기를 할 때 숫자 2와 영어 2 뭐 이런 것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우리 친절하다라고 했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청각으로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을 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좀 단어 선택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웃지 않습니다. 네, 상대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지 않고요. 상대가 누구이건 선입견 없이 경어, 존칭어죠. 존중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바람직한 경어 사용법인데요. 경어, 네, 보시면 공경하다 경과 말씀어예요. 공경하는 말이라는 바로 높임말이라는 거죠. 높임말. 자,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인물이나 청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쓰는 언어인데요. 경어의 종류가 좀 상당히 많아요. 자, 존경어.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 아버님, 선생님, 진지 따님, 아드님 귀하라는 게 있고요. 겸양어. 자기를 낮추는 거죠.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여쭈어 보려고요.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공손어. 말하는 사람이 정중하게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말인데요. 보고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여기 호칭 사용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런 식의 뭐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뭐 하나 딱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방대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잘못된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내용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직장에서의 동료, 동급자의 호칭도 있고요.
예,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우리 서비스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콜센터인데요. 자, 콜센터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원할 때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 적시에 응대하기 위해 등장을 했고요. 등장 그런 개념과 정의, 콜센터의 그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콜센터는 아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객의 전화를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그 자동화되어 있는 중추적인 장소죠. 그래서 인바운드 문의와 아웃바운드 응대를 수행하는 그런 고객 콘택트 센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이라고 하죠.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콜센터의 중요성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콜센터의 역할.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좀 아우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콜센터의 설명으로 틀린 것. 설명이라고 하면 뭐 역할일 수도 있고 특징일 수도 있고 뭐 배경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각각의 그 타이틀 안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좀 알아야지 옳고 틀린 것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센터 보시면은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해요. 우리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이렇게 홍보차 전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기존 고객을 좀 활성화해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주일 내로 방문해 주시면 뭐 쿠폰을 드립니다. 기존 고객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뭐 고객 정보를 획득하거나 시장 조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죠. 좀 기본적인 내용들. 역할도 변화가 됐죠. 거래를 보조하는 그런 수단에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단으로 변화를 했어요. 쭉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콜센터에서 이제 가끔 저런 문제도 나와요. 이러한 것을 칭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 보기에 CTI,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CTI 개념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죠. 컴퓨터 텔레포니 인터그레이션이라는 뜻인데요. 네. 컴퓨터와 전화 시스템을 통합한 거예요. 네. 컴퓨터와 전화 시스템을 통합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CTI 기능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기능이 도입되면서 그러니까 ARS를 통해서 고객 문의에 대한 자동 처리. 우리 전화하면서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범주로 자연스럽게 안내가 되고 거기서 맞게 또 자연스럽게 안내가 되잖아요.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됐죠. 네. 콜을 그 자동 분배하는 시스템은 바로 콜라우팅이라고 해요. 콜을 자동 분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 문의면 이쪽, 혹은 뭐 카드 해지면 이쪽, 예약이면 뭐 이쪽 이렇게 자동 분배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러한 CTI 기능이 도입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네, 다음 콜센터의 운영 분류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개념을 익혀주셔야 되는데요. 자, 인바운드 상담 기법이에요. 뭔가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네, 그림과 함께 보시면 여기서의 주체는 바로 누구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냐?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고객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 자체에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체가 바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이 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인바운드는 고객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업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의견과 제안 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고객 불만이나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자, 그럼 반대로 아웃바운드는 뭐예요? 기업에서 고객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네, 주체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소비자에 대한 뭐 시장 조사, 자사 상품의 정보 수집, 소비자의 요구 사항 등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요.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보기에서 뭐 아웃바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인바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아까 CTI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CTI 또 나오죠. 다시 한번 보면 전화장치 처리 시스템과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연동됐다라는 거죠. 같이 병행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CTI. 자,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이라는 건데요. 기존의 전환 교환망의 음성 서비스를 인터넷 IP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인터넷, 팩스, 웹콜, 통합 메시지 처리 등의 향상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VoIP. 이 개념 자체와 의미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죠. 여기서도 또 문제 내기 좋은 거, 단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 그 CTI,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와 함께 유니트 리더가 같이 보기에 껴서 나올 수가 있고요. QAA, QAD 이런 것들이 같이 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슈퍼바이저. 텔레마케팅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자죠, 관리자. 네, 뭐 전략 수립 이런 일을 하고요. 텔레마케터, 실무자. 슈퍼바이저가 관리자라면 이분들은 실무자. 고객 상담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유니트 리더. 콜센터 리더로 텔레마케터 10명 정도의 그런 소단위의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유닛, 뭔가 단위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QAA. 네. 통합품질 관리자라는 거죠. 상담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네. QAD. 통합품질 관리를 통한 상담 품질 관리와 상담형 개별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교육. 이 사람은 이제 교육. 이렇게 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와 함께 연관지어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콜센터 모니터링의 기본 프로세스는 이 순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뭐 목표를 설정한다, 평가 척도를 구성한다, 실행 평가하고 분석한다, 상담원한테 피드백을 준다. 좀 기본적인 내용이죠. 네, 우리 어쨌든 이제 콜센터 업무가 전화로 하다 보니까 그 전화 상담에 대한 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죠. 모니터링의 목적을 쭉 보시고 모니터링의 기본 절차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설명을 보고 이건 어떠한 모니터링입니까? 라고 문제가 출제되곤 해요. 조금 외우기가 힘드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사일렌트 모니터링, 뭐 리모트 모니터링 좀 영어랑 섞여 있기도 하지만 좀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간단하거든요. 자, 사일렌트 영어로 뭔가 조용한이에요. 리모트 뭔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듯한 느낌 드시죠? 네, 보시면은 사일렌트 모니터링 또는 리모트는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떨어진 장소, 조용히 리모트로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떨어진 장소에서 모니터링.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연스럽게 평가할 수 있고요. 무작위로 콜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방해되지 않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장소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기가 어려워요. 녹음이 되지 않는 한 재생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이 상담사에게 생길 수가 있죠. 자, 콜 리코딩 또는 콜 테이핑은 그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듣고 상담원 자신의 성과를 직접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 무작위로 찾아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구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콜을 듣고 콜 처리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아, 내가 전화 응대할 땐 그 순간 몰랐는데 막상 들어보니 아,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할 기간을 계획해서 유연성 및 컨트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죠. QAD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일렌트 모니터링, 뭔가 원거리에서 했던 것을 비생산적인 시간을 제거할 수 있죠. 그냥 여러 개 100건의 그런 상담권에서 하나를 딱 뽑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들이 제거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이 좀 어렵죠. 네, 왜냐? 그 100건의 상담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몇 개를 이제 뽑아서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은 어려워요. 그리고 QAD의 바쁜 일정으로 피드백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뭔가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 사이드, 뭔가 옆에 앉아서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직접. 즉각적으로 피드백하는 방식이죠. 예, 즉각적으로 피드백과 코칭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옆에서 직접 도움을 받아 뭔가 즉각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연습할 수 있어요. 신규 상담원에게 좋죠. 신규 상담원이 초반에 뭔가 잘못된 언어를 사용했을 때 즉석에서 아, 그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상담원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자, 단점 보시면은요. 뭔가 직접적인 관찰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 잘 보여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것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표준에 따라 행동을 해서 평상시 행동을 발견하기 어렵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직접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동료 모니터링인데요. 상담사가 동료의 콜을 모니터해서 그들의 성과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장점 보시면 직접 참여를 시킴으로써 뭔가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코칭이 우정적인 강점에서 행해지죠. 뭔가 객관적인보다는 아, 나의 동료니까, 나랑 친하니까 좀 잘 봐야겠다. 권한 부여와 직무 충실도가 좋은 환경을 지원을 하죠. 네. 상담사가 모니터링의 책임을 수행함으로 관리자의 시간을 아껴줄 수가 있어요. 대신 동료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단점 보시면은요. 상담사가 잘못된 기능과 행동을 전파할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부족한 상담사가 잘못 평가를 내리면 잘못된 행동도 판단이 안 돼서 잘하고 있더라 라고 전파할 수 있죠. 그래서 우수한 수행자들을 신중하게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스터리 콜입니다. 미스터리. 우리 미스터리 쇼퍼라고 했잖아요. 아닌 척 평가하는 사람. 미스터리 쇼퍼가 콜센터에 콜을 해서 상담사의 그런 응대를 모니터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 관찰 느낌이에요. 관찰. 장점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좋은 샘플이 될 수가 있고요. 상담사가 모니터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자연스럽게 몰래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구체적인 콜 형태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고요. 모니터링과 관련된 소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으로는요. 예, 몰래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 어렵고요. 그런 QAA에게 전달된 다음에 상담사에게 전해지므로 평가가 이제 잘못 의사소통되거나 이해될 위험은 있어요. 그리고 미스터리 쇼퍼는 신중히 선출되어서 훈련되어야만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레코드 모니터링. 상담원 모르게 무작위로 추출한 상담 내용을 평가자가 녹음해서 상담원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것. 리얼타임. 리얼로 보는 거죠. 무작위로 추출한 내용을 듣고. 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랜덤 콜. 지정된 미스터리 쇼퍼가 콜센터에 콜을 해서 상담사의 응대를 모니터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찰 형태입니다. 자, 셀프 모니터링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콜 테이핑에 대한 장점으로 틀린 것은, 콜 테이핑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혹은 이러한 모니터링은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죠. 네, 다음은 매뉴얼 작성 체계인데요. 우리 스크립트라고 해요. 스크립트란 텔레마케터가 고객 응대를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대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 매뉴얼이죠. 자, 이런 스크립트 역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작성 목적, 그 시험 문제에서도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이렇게 역할과 목적, 뭐 특징에 대해서 한데 어우러져서 문제가 나오는 게 커요. 좀 일관적이어야겠죠. 왜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워야 되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일관적이어야 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죠. 표준화, 뭔가 효과를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자, 스크립트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시험이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쭉 보시면 문어체, 우리가 이제 이 책처럼 숙지해야 한다, 작성한다, 이건 이제 문어체죠. 문서에서 쓰는 언어. 하지만 스크립트는 전화를 통화를 하는 구어체, 입구자를 씁니다. 입으로 직접 말하는 그런 어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구어체. 그리고 고객이나 기업 상담원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역할 연기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 스크립트 작성에 OC 원칙이 있어요. 네. OC 원칙 한번 보시고 꼭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클리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합니다. concise, 간단 명료하게. convincing, 논리적으로. conversational, 회화체로. 직접 대화하듯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고객은 이렇게 할 것이며 또 다음엔 이렇게. 회화체로. customer oriented, 고객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텔레마케터의 그 성과 관리는요, 콜센터 운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 관리 방법, 이 순서에 대해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성과 관리는 이제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할지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 수정을 해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거치는 이런 과정, 이 순서에 대해서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과 관리의 중요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보시면 꼭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 덜 중요하다라고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옳은 것 중에 덜 중요한 게 갑자기 보기로 나와서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 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